놀자. 드디어 1만 구독자를 돌파한 순수 팬심을 지향하는 기아 타이거즈 팬채널 놀고 싶다. 구독자 선생님들의 무조건적인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올스타전이 끝났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제가 올스타전 크게 관심도 없고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뽑혔지만 저거 나가서 괜히 쉬지도 못하고 부상 위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나가냐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는데 막상 선수들 나가서 퍼포먼스 즐기고 또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 여러 선수 및 가족들을 보니까 이 확실히 팬이 생각하는 거랑 선수가 느끼는 점은 다르구나. 나갈 수 있을 때 꼭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더 많은 선수들을 이 올스타전에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정됐음에도 아쉽게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한 부상 중인 우리 우성신, 그리고 팬투표에서는 1위가 됐음에도 선수단 투표에 밀려서 정말 오랜만에 올스타전에 결장한 우리 대투수 양현종,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 때문에 이거 최다 득표를 차지했음에도 코치로 대신 등장한 우리 마무리 정혜영까지 내년에는 모두 올스타전 보내줍시다. 인트로가 너무 쓸데없이 긴데 상반기 기아 타이거즈 키워드 탑3 1편 니땀시 살아야 김도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고 제 2탄 바로 뉴페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이랑 팀 구성 똑같은데 왜 작년에는 6위, 올해는 1위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죠. 생각보다 변화가 제법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기아 타이거즈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타이거즈의 뉴페이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타이거즈 에이스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죠. 전반기에만 17경기 등판해 101.2이닝, ERA 2.66, WHIP 1.18, FIP가 3.46, 탈삼진 103개, 그리고 9이닝당 볼넷 개수 1.86, 9이닝당 홈런 개수가 0.71, 그리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7승 2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 승패를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건 모두들 동의하실 거예요. 작년에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까지 내국인 투수들의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중요 고비마다 이 외국인 투수놈들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결국 이제 가을 야구에 실패했는데 올해는 제임스 네일과 그리고 결국 부상으로 조기 귀국해야 했지만 또 윌 크로우 두 외국인 투수 활약에 힘입어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부터 선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그리고 내일은 타이거즈를 넘어 확실한 리그 에이스로 울고 섰습니다. 150km에 육박하는 위력적인 투심 패스트볼, 그리고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마구 같은 아주 위력적인 슬라이더의 스위퍼, 요 두 개를 앞세워서 마운드를 지켰고 무엇보다 좋은 제구력으로 4사구는 내주지 않으면서 반대로 중요한 고비마다 삼진으로 타자를 돌려세우는 위력투를 선보였습니다. 비록 6월 ERA가 4.40, 7월 삼성과의 경기에도 5이닝 4실점 3자책점으로 다소 명성에 걸맞은 투구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올스타 브레이크를 잘 보내 재충전하면 다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또 우리 구독자 선생님 중에 영험한 분이 계시거든요. 본인의 아이디에 부활을 희망하는 선수 이름을 써주시면 꼭 그 선수가 귀신같이 부활했어요. 벌써 나성범, 최영우 효과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라이브 때 친히 주문을 걸어주셨습니다. 야구는 늘 종교와 미신의 영역이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투수 골든글러브 제임스 네일로 가자. 자, 두 번째로 역시 투수입니다. 바로 황동아. 물론 황동아는 2022년 드래프티고 작년에도 31.1이닝을 던져서 이게 신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아마 많은 기아 팬들 중 대다수가 저런 투수가 있었냐, 동화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이의리와 윌 크로우가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이탈하자 처음에는 김건구, 김사윤 등 롱 릴리프들로 응급 처방에 나섰던 기아 타이거즈, 그러나 땜질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자 2군에서 선발 수업 중이던 황동아를 급히 수혈받죠. 4월 27일 LG전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던 황동아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피홈런 2개 포함해 6피안타를 맞으며 5실점 패전 투수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고무적이었던 것은 4사구 관계뿐이었고 당시 LG 타선이 워낙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기아는 팀 분위기가 별로였어요. 유망주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이 선수의 경기 출장 횟수가 늘어날 때 비율 스탯의 상승하락 여부인데 황동아는 5월 등판 5경기 26이닝을 소화하면서 ERA가 3.81, 상당히 좋았고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27, 수준급이었죠. 제구력이 안정되면서 볼넷도 5개, 경기당 1개 정도만 허용한 거예요. 물론 피안타율이 2할 7푼 5리로 다소 높긴 한데
우리가 황동아에게 양현종급 피칭 퀄리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황동아가 아니라 황은하 요 정도로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죠? 특히 5월 30일 NC전에서 6이닝 2실점 8피안타 무사사구 6탈 3진 경기를 선보이며 이 정도면 황금아가 확실하다. 긴가민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죠. 6월 들어서 4경기를 소화했는데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했어요. 6월 16일 KT전 5이닝 1실점 4피안타 5탈 3진 하면서 승리투수가 됐고, 반대로 6월 11일 SSG전과 6월 23일 한화전에는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됐는데 아직 풀타임 선발 로테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좋은 슬라이더를 갖고 있지만 좌타자 상대로 던지는 이 포크볼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선발 투수라면 타자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커브볼을 잘 던져야 황동아의 포심 패스트볼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겠죠. 황동아는 우한 정통파 투수예요. 그러나 포심 구속이 150km에 육박하는 이러면 강속구 투수는 아니다. 올해 평균 구속이 약 143km를 찍고 있거든요. 양현종이나 윤영철 같이 상하 무브먼트가 뛰어난 회전력 좋은 포심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트에 맞으면 하드hit을 허용할 확률이 높은데, 고무적인 것은 작년에 비해서 포심 패스트볼의 구속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 말은 포심의 구위 자체가 좋아졌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더불어 커브나 포크볼 같이 타자의 타이밍을 흔들 수 있는 변화구의 위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빠른 공에 대한 타자의 대응이 늦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요인은 황동아의 포심 제구력이 좋아졌다, 본래 허용 개수가 줄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하고, 이번 시즌 후에 이제 하체 훈련 등을 통해서 공의 회전력을 기르고 커브볼과 포크볼의 완성도를 높이면 이미 슬라이더는 리그 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아 선발의 한 축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10일 이상 긴 휴식 후에 7월 4일 삼성전에 양현종, 김대유를 구원하며 3과 3분의 2이닝 동안 깔끔하게 사사구 한 개만 허용하며 시합을 매조지하는 황동아의 퍼포먼스는 역시 황금하다. 이제 전율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올 시즌 황동아의 퍼포먼스가 없었다, 기아는 이미 샷다 내리고 중하위권을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다. 믿었던 선발 두 자리가 시즌 초에 빵꾸 났으면 이건 극복하기 어렵죠. 황동아라는 준비된 인재가 그 홍백을 틈타서 이건 내 자리다, 그냥 꽉 물어라, 덥석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동아도 좋고 기아는 더 좋고 팬들은 또 뉴페이스 뽕에 취해서 그냥 행복회로 오지게 돌릴 수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페이스, 바로 서건창 교수님입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곽두규를 넣을 것이냐, 한준수를 넣을 것이냐, 서교수를 넣을 것이냐. 근데 우리 도규는 아예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준수는 이미 2023년 우량 호랑이 힘을 지나치게 뽐났기 때문에 이게 좀 감동이 덜하죠. 그래서 이미 4월에 연봉 5천만 원 값은 다 하신 우리 서건창 교수님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서건창 을 바라보는 이 팬들의 시선은 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자 서건창만 보면 완전 개이득이죠. 고종욱의 업그레이드판이거든요. 타율 2할 8푼 1리에 출루율 4할, OPS 774. 특히 나성범이 부상으로 빠져있던 3월과 4월에는 OPS가 0.9로 훌쩍 높을 만큼 고감도 타격 능력을 자랑했고, 홈런 2루타 그냥 뻥뻥 날려주면서 역시 단일 시즌 200안타 MVP 클래스가 어디 가는 게 아니구나, 요렇게 싶은 수준 높은 타격 생산성을 뽐냈습니다. 문제는 수비예요. 도대체 범위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좌우 수비폭, 핸들링 실수, 또 일루수로 쓰기에는 떨어지는 포구 능력과 길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폭넓은 출장 기회를 받지 못하죠. 안 그래도 기아 내야는 이거 박찬호 하나 제외하면 수비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기 어려운 그냥 곳곳에 부비 트랩이 가득한, 이거 뭐 파라오의 분노요 뭐요. 그런데 거기에 서건창까지 얹어놓으면 진짜 투수들 파워파거든요. 그러다 보니 5월 들어서는 타격감도 짜게 식어버렸다. 이런 모습을 보면 LG 트윈스의 영경혁 감독, 서건창의 전성기 시절을 히어로즈에서 함께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조차 결국은 서건창을 2군에 보내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 당시에 이 엔트리에는 이 선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레전드급 타자로서는 참 믿기 힘든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정확한 컨택 능력, 뛰어난 선구안, 거기다 해결사 능력도 있고요. 야구를 대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어티튜드. 그러나 참 신은 가혹하게도 아직 30대 중반의 서건창에게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줘서 그 전성기가 참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아가 또 서건창을 연봉 5천이라는 정말 염가 계약에 쓰고 있긴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은 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우승의
해피엔딩이 있었으면 하고, 이번 엔트리에는 서건창 이름 3글자가 꼭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팀이 어수선하고 힘들 때 베테랑 타자, 또 이적생이지만 고향팀에 돌아와 3월에 김도영이 타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벤치에서 응원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또 많은 팬들이 감동했죠. 사실 베테랑의 품격이라는 게 늘 그라운드에서 성적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서건창을 제외하면 단일 시즌 200안타는 아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완벽이라는 건 허상일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존재할 수는 없죠. 선수 개개인을 바라볼 때 약점이 없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야구가 역설적이게도 팀워크가 중요한 궁극의 팀 스포츠라고 불리는 이유인데요. 신인이라면 또 신인, 베테랑은 또 베테랑,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잘 조화시켜 팀의 최종 목표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 상반기 정리 키워드 탑3 1편 김도영에 이어 2편 뉴페이스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3편만 남았는데요. 너무 궁금하죠?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